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마찬가지 해제를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이 소설은 80년대 우리 예전에 한번 내가 현대소설할 때 그 근현대사를 알면 우리가 작품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 말에 설명했던 거 생각나? 80년대래. 80년대 하면 뭐였어? 80년대 하면 물론 그러니까 지금 80년대는 아직 완벽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서 민주화, 그 다음에 산업화, 이거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민주화하고 요 산업화 관련해서는 인간 소외 현상인 거잖아. 그리고 더불어서 농촌 파괴죠. 80년대 관련해서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알아두면 이 작품에서의 내용도 좀 이해하는 데 수월해질 거다. 볼게요. 이 소설은 80년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란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인 거니까 잘 살겠어? 못 살겠어? 그렇지.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이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의 내외죠. 그 부부. 그를 통해 타자를 곡해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그러니까 이를 겉모습만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통해 곡해 자신을 반성하는 소시민의 마음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럴 때 이 소시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 이 소시민을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옆에다가 적어야겠다. 왜 소시민이 중요하냐면 일단 소시민의 이 소자가 이렇게 작은 소자를 쓰는 거야. 그럼 시민이라는 개념을 좀 봐야 돼. 시민이라는 개념을. 요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엄청나게 긍정적 의미입니다. 우리 시민혁명 들어봤잖아. 시민혁명 해서 그 시민이야. 이게 뭐냐면 불이해한 거하고 자신들의 그 권익을 이룩해낸 사람들이 시민이거든.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좋은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 우리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다시 이 시민이 뭐라? 불이해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그름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민의 마음이 작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 소시민이란 얘 기본적으로 지금 옳고 그름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없는 것 무엇이 올바른지 잘못된 것인지 그냥 가치 판단이라고 합시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 but 가치 판단을 하긴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좀 더 중요시 여겨. 이게 특징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지를 알아. 그런데 알면서도 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해. 그게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은 양면성을 띠는 거야. 부정적인 속성과 긍정적인 속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와 그의 아내가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뭐해? 반성하는 거야.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야? 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 시민이라는 개념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제재기간을 봅니다. 사실적, 비판적, 성찰적. 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 오해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과
그럼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건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아닙니다.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 타자가 이제 임시가 되는 거죠. 타자 이해를 통한 그 임시를 이해하고 화해. 화해.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소심의 삶을 사실적으로, 당연하지. 지금 원미국 부천에 실제로 있는 동네입니다.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대화 행동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장면적 전개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 볼게요. 지우개가 좋아. 아주 잘 지워져. 앞부분의 줄거리. 그와 그의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한다. 그러나 그 집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하지만 곧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일단 그 안에 임씨가 나왔어. 그럼 시점은 어떻게 되겠어? 시점은 나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3인칭인 거지. 일단 3인칭 생각하시고 3인칭인데 지금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면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 지겨운 듯했다.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뿔에 차이는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옮겨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 며칠에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하자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생각보다 좀 더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누구의 생각인 거야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그렇지. 그가 생각을 한 거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생각을 드러내 주는 거네. 그럼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지.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으로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명이서 하고 있는 거네. 임씨랑 젊은 인부. 됐죠?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듯 쑥쑥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야?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대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장깨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됐어? 지금 대놓고 감시하기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와 누가 되는 거야? 그와 그의 아내. 그러니까 그 내외, 그 부부가 바로 소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시민은 이거야. 내가 감독관으로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 불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런데 마음을 잡고 뭐 하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일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왜? 내 돈이 걸렸어. 못 믿으니까. 얘네가 일을 제대로 한다고 믿으면 안 볼 텐데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계속 봅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 덮어버려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못된 구석이 있다고. 지금 아내의 인식이 직접 드러나는 거죠.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 아내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지금 두 인물, 임씨와 젊은 인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시금치 나무를 붙이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그거 봐. 행여 들릴까봐야.
당연히 이거 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 충분히 안다고. 그런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시민이라는 거야.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복이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달이 생긴 모양이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임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걱정하는 그와 그의 아내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임씨는 어떻게 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물이 새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는 거야?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의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부들처럼 솟구칠 테니까 넘어가기 전에 이 등장인물 이거 중요하죠. 그 부천 원미동 연립주택 집주인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 인물이야. 그래. 그러니까 바로 뭐야?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야. 인색할 짠순이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원미동이라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야? 소외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80년대 도시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서울에서도 막 개발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부천이 생긴 이유가 이게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천이라는 도시가 생긴 거거든. 서울에서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밀려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미동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 사람이 간신히 이제 집을 하나 마련했어. 뭐 어떻게 살아왔겠어. 절약이야. 그렇지 않으면 집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야.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한 거라고. 꼼꼼하게 잘 따지고 금전적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 인물인데 얘도 뭐 할 줄 알아? 반성할 줄 알아.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인물이다? 소시민이다 라는 거지. 바로 이런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대비되는 인물인 거지.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야. 그런데 이거죠. 일처리가 꼼꼼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한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임씨를 통해서 이 두 인물이 뭐 하게 되는 거야? 반성하게 되는 거라고. 임씨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랑 똑같아? 탐욕행위랑 똑같잖아. 탐욕행도 다른 인물을 통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두 인물은 임시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의 반응이야, 부정의 반응이야? 그렇지, 부정의 반응이었거든. 그런데 탐욕행위에서는 어땠어? 긍정의 반응이었지. 됐어? 이거는 뭐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나중에 우리 원문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복사하자. 복사해서 나도 한번 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다 같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짚어보면 될 것 같아. 계속 봅니다. 임씨가 옆에 놓여있던 흑선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이게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물을 기다리는 사이 아내에게 냉수를 한 컵 청했다. 일을 다한 거나 진비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 왜? 봐봐. 기분이 좋아지. 앞에가 어떤 뭐였어? 지겨웠어. 이거 내일까지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으로 일이 일찍 끝나면 그만큼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돈이 적게 들 가능성이 높거든.
계속.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 닥달을 해댄 모양이에요 라고 하면서 지금 정확한 진단도 내려주고 있는 거죠. 모골대로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 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새삼 아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봐봐. 지금 이 작품은 전지적 시점이었죠. 3인칭 전지적 시점이야.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작품 안에 인물들 그리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해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떤 지를 드러내주는 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야? 여기서 쭉 살펴보면 인물의 내면 중에서 누구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소설은 누구 중심으로? 그 아내 임씨, 물론 여기에 이제 젊은 인부가 있긴 하지만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누구 중심으로? 그의 시각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내면은 직접적으로 나오겠어? 얘의 판단으로서 드러나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주는 것보다 중심이 되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내면을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어때? 부끄러움도 느끼고 반성도 하고 그런 중심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시각에서 지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 시각에서 볼 때는 얘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여기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얘의 시각으로 이렇게 다른 대상들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항상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이치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되는 특징하고 이렇게 서술되는 특징이 구분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계속 봅니다.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 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벗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깨는 서툰 손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하게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강해 보였다. 그래서 지금 이 임씨의 모습이 어때? 초라한 외양을 갖고 있는 거야. 반면에 임씨의 체구는 단련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해 보였다가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지물포 주씨의 칭찬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그는 슬쩍 사내를 치켜 세웠다.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노동, 이거 누가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가 생각하는 거지. 단순한 육체 노동자. 봐봐, 여기 볼게요. 임씨가 칭찬이나 질책과 같은 것에 좌우되는 타율적인 인간일 것을 깔보는 태도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일단 이 그와 아내는 이 임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적인 거거든. 말로 이런 귀 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 누가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지, 그가. 봐봐, 지금 연우가 왜 나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 시점의 특징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이 그라는 말 대신에 뭐로 바꾸면 나로 바꾸면 그냥 1인칭 주인공으로 돼버리는 거거든. 그것이 이 시점의 특징입니다. 계속 볼게요. 바치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내를 슬쩍 치켜 세운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정말 잘해서야? 이거 잘 부리려고 하는 거지. 잘 부리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볼게요. 여전히 그가 임씨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붙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지. 이용.
한데 임씨의 반응은 그의 계산가는 그러면 칭찬하면 좋아하고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르게 변해갔다. 머리쇼 누가 와서 일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 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칭찬에 우쭐대고 있는 거야? 아니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여기 작은 글씨 설명된 거 확인을 합니다. 임씨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율적인 인간으로 자신만의 주관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으며 남의 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물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임씨의 성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율적인 인간, 그 다음에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다. 자기의 예상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도 하고 입막음 하려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요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 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하고 말에도 속이 보여서 곤란했다.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계속 볼게요. 사모님 오늘 일이 하자 없이 잘해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을 떼세요. 저야 뭐 연탄 장수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불신하게 된 이유였던 거잖아. 얘 본업이 뭐인 거야? 연탄 장수. 이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되려 임씨의 자기 선전 앞에서 스스로의 대답이 궁색해졌다. 아내 또한 딱히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도 없이 왠지리지 굳어진 표정이었다라고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자꾸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눈으로 그의 눈으로 지금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거잖아. 고향이 어디요? 아무려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라 싶을 때 또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렇지. 깔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예상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깔보고 있어. 그는 말꼬리를 돌려보았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임씨를 달뜨게 할 함정이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잡아야 일의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 이게 바로 지금 그의 목표가 되는 거지. 그의 목적인 거야. 고향요. 임씨는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쓰게 웃었다는 얘기는 쓴웃음이잖아. 달갑게 생각지 않는 거네.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어때? 자꾸 그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시민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자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임씨가. 알겠습니까? 계속 볼게요.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 돼가네요. 경기도 이천. 저도 경기도 이천이 고향입니다. 네, 여기는 쌀이 유명한 곳이죠. 네. 뭐 임금님께 올린다는 그 쌀. 정말 쌀이 맛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농군, 농사꾼이 도시 사람 돼보겠다고 땅 팔아. 지금 이걸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네. 왜 도시로 넘어왔겠어? 그렇지. 지금 이가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농촌이 붕괴되는 모습. 뭐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네. 임씨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 도시 사람 돼보겠다고 땅 팔아 갖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성공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볼게요. 임씨가 고향을 떠난 곳을 후회하고 이 부분인 거지. 그 땅만 잡고 있었어도 후회하고 있는 거야. 있음이 직접적으로 임씨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 이는 임씨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 뿌리 뽑힌 도시 빈민이라는
자괴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그 임씨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80년대 이제 농촌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잖아. 무슨 뜻이야? 농촌이 점점 비어가는 거거든. 왜? 거기에서 땅 파먹고 살아서,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살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TV 이런 거 보면, 라디오 보면 도시에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도시로 가게 되는데 생각해봐. 얘 농사만 짓던 사람이 기술이 있냐 없냐? 없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좀 보는 걸로 할게요.